이재명 개딸은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다. 김어준을 일종의 폭로를 해버렸다. 지금 김어준하고 완전히 통합 문제도 그렇고 지금 하나 또 좌파 진영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게 있죠. 뭡니까? 정청래 그리고 이성윤 이 라인이 민주당에서 이성윤이 이제 정청래입니다. 친청의 핵심이다. 최고위원인데 정청래가 전준철이라는 그 검사 출신을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이재명에게 추천을 했죠. 바로 그 전준철은 김성태 변호사 대북선거 그 사건에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는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를 했던 전준철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이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인데 그 눈에 가시 같은 인물을 정청래가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거 알고 노발대발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하는 전준철을 빼고 이 조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을 했다. 자, 이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갈등이 다시 확산되는데 당청 갈등에 기름을 부어버린 2차 종합특검, 내란몰이 특검입니다. 여당 추천 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부정적 의견을 2차례나 정청래 쪽에 전달을 했는데 묵살됐다. 그 사람은 추천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2번이나.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준철이라는 변호사가, 김성태의 변호사를 했는데, 그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는, 내가 이재명하고 통화도 했어. 통화도 했는데 내가 돈 보내준 걸, 북한에 돈 보낸 걸 이재명도 다 알아. 그래서 이재명이 나한테 고맙다고까지 전화를 했어. 그리고 서로 통화를 했어. 내가 돈 대신 내줬으니까는. 근데 이재명은 지금 자기는 쌍방울하고 전혀 모른다. 내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진술을 한 사람이 김성태고, 그 김성태의 변호인, 18명 변호인 중에 한 명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론을 한 사람이 전준철. 그럼 전준철은 김성태에게 그런 코치를 한 사람이죠. 그럼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청래가 특검으로 하니까, 지금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게 민정수석실 관할입니다. 그럼 민정수석실 안에 이재명의 변호사가 4명이나 포진을 해 있죠. 이태영을 비롯해서 4명의 변호사가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들은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다 알고 있죠. 김성태가 무슨 진술을 했고, 그때 김성태 변호인은 누구였고, 또 같은 변호사니까. 그래서 여기서 캐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 추천하면 안 돼. 2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정청래 민주당이 묵살하고 추천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레임덕이죠, 레임덕. 자,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자, YTN 기사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기로 여당 특검 후보 추천 전에 2차례나 부정적 의견을 전달을 했다. 전준철 하지 말아줘. 그런데 결국 했죠. 묵살해버리고. 정청래가. 완전히 이재명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거죠. 기사 내용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 청와대 기사 과거에 많이 써보고 했지만 이 정도면은 이거 교차 취재하고 다 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YTN에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를 청와대에 공식 추천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는 전준철 추천 이렇게 하기 전에 당청간 물밑에서 말들이 오갔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 YTN이 기사를 이렇게 씁니다. 대통령 인사사안, 그러니까 특검 임명도 인사죠. 인사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작심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언론에 얘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왜 이렇게 극히 이례적으로 YTN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만큼 김어준, 정청래가 괘씸하다는 거죠. 이성룡까지. 2분이나 의뢰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을 콘으로 몰아넣었던 김성태를 변호를 한 전준철을 추천을 해? 속된 말로 물 먹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이번 그 민주당에서 후보 추천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 이성윤이죠. 왜냐하면 이성윤이 문재인 때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그 밑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전준철입니다. 특검으로 추천된 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 반부패 2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윤하고 그 전준철을 추천한 이성윤하고 이태형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선으로 두 차례가량 협의 과정을 거쳤다. 유선으로 했습니다. 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이 취재 내용이. 당연히 이태영은 이재명의 여러 사건에 다 변호를 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민정비서관에 앉혀가지고 이 방어하는 거죠. 이재명 그 재판을 있었고. 그러니까 이태영은 다 알죠. 전준철이 누군지. 그러니까 전준철이 전화를 한 겁니다. 추천했다는 이성윤에게. 그래서 청와대 민정파트에서는 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후보군에 있던 전준철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다 확인을 하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2번이나 전달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핵심 보직인 반부패 부장을 맡아서 그 전준철이 이성윤 사장으로 불리는데 바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도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여러 차례 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그 이성윤이 청와대 민정파트의 부정적 의견을 듣고도 그런 사람 안 돼. 좀 추천하지 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찾아봐. 하는데도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특검 후보 추천을 강행을 하더라. 이게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YTN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인사 내용을 얼마나 괘씸했으면은 정청래하고 이성윤 이쪽이, 그 뒤에는 김어준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그 이태영한테 그런 보고를 받았겠죠. 이태영한테 그런 보고를 받고 특검으로 전준철이 아닌 조국당이 제안한 권창룡을 임명을 해버렸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패싱을 하고, 사실상 야당이죠. 형식적으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성윤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부인을 했는데, 그런데 부인을 하면서도 이태영하고 2차례 통화한 사실은 맞다. 통화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맞는데 청와대에서 특검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도 통보받는 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2차례는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럼 2차례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 추천할 거야. 그거 다 조율을 했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천을 하는데 여당이 그 조은석도 마찬가지고 가령 조은석 예를 들면은 그때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조은석을 특검으로 추천을 해서 이재명이 임명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면 그 추천할 때 이재명하고 상의 없이 그냥 할까요? 분명히 이거 해서 우리 이 사람 추천한다고 상의를 하는 거죠. 상의를 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람 추천했어. 그럼 그 사람을 픽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2번이나 안 돼 했는데 밀어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양쪽이 완전히 합당 문제도 그렇고 전준철 문제도 그렇고 이 양쪽이 거의 맞 대치를 하는 이 과정에서 김어준 씨가 오늘 대장동 재판 때 김성태를 변론했던 전준철을 2차 내란몰이 특검 후보로 추천해서 이재명이 경로했다는 이 말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검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왜 청와대가
진작에 그걸 변론을 검증을 안 해서 전준철을 추천하게 만들었느냐. 이건 이제 계속 이재명을 공격하려다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추천을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 쪽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사전에 해서 이태영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태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검증을 해서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밀어붙인 거죠, 정청래가. 근데 어쨌든 김어준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 이 선동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갑자기 이성윤을 편들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정청래가 부주의했던 것이라고 사과를 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일이다.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쪽 사이트에서 김어준하고 정청래의 갯딸하고 이재명의 갯딸이 완전히 서로 막 맞붙어 싸우고 있죠. 김어준의 갯딸은 이재명을 향해서 탄핵을 당해봐야지 알겠느냐, 쓴맛을 알겠느냐,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재명 쪽에서는 또 김어준 정청래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 상황에서 지금 김어준이 상당히 밀린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어준이 영향력이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으니까는 정청래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상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김어준 영향력이 예전같이 않다. 좌파 진영 안에서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또 좌파 안의 이 유튜버들끼리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어준이 또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김어준이 유튜브 김어준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벌어지는 물밑 소동은 대부분 자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벌어지고 거기서 분열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과거에는 친문재인이고 이재명은 죽으라고 했던 이재명 친문 쪽에 있던 그 개딸들 이재명은 죽어라. 이재명은 죽어야 된다. 그때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굉장히 세게 그때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경기도지사 경선 이런데 부딪혔죠. 양쪽에서 거의 그때 뭐 해경군 김씨 사건도 있었고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그런데 과거에는 친문이고 이재명은 죽으라고 했던 가짜 지지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친명이 됐다. 가짜 지지자들 친명이 됐다. 원래 이제 좌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 난리 법석이다. 자기를 막 비판을 한다는 거죠. 김어준. 친명 쪽에서. 이 난리 법석인데 이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명, 이재명 지지자들은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 그 가짜 지지자들의 목표는 분열 그 자체다. 자, 친명 지지자들은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다. 이 정도 가면은 이재명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집권한 지 한 7개월 됐나요? 여기서 바로 좌파 안에서 거의 이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당신 지지자들은 가짜 돈 받고 다 그거 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런 말이 정권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친명계는 당연히 뭐 발끈해서 이제 전선이 또 확대되겠죠. 친명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어준 공장장께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전준철 특검 후보 추천 논란 관련해서 전준철 변호사가 본인들 그런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도 걸러내셔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이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왜 민정에서 인사검증을 못했느냐고 하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 책임을 묻는 건 선을 한참 넘었다. 청와대 인사검증이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청래가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를 걸러낸 것 아니냐. 이 사태에서 청와대 잘못이 대체 뭐냐. 그래서 집권 초반기에 완전히 이 좌파 진영에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가는, 그것도 좌파 진영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김어준, 정청래. 그때 김어준, 정청래 라인이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박찬대 라인도 이겼죠. 근데 그쪽에서 완전히 지금 이재명 쪽과 등을 돌리는 그 상황이고, 그 뒤에 조국, 친문재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좌파의 분열이 정말 심상찮다. 이게 정권이 무너지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죠. 좀 그런 예감도 살짝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도 참 실소를 당하는데 제가 실소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민주당이 이 2차 내란몰이 특검 후보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저는 노발대발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고, 많은 언론에서 이거 뭐야? 이게 이태영이나 이렇게 문정 라인의 보고를 받았겠죠. 그리고 경로했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뭐 취재를 하고 다 나온 거죠. 그런데 강훈식이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이 경로하신 적은 없다. 경로하신 적은 없다. 그렇게 경로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경로 안 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그다지 이렇게 큰일이 아닌 것처럼 계속 이제 어떻게 하든 톤 다운 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뒤통수를 그렇게 맞고도 경로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또 정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로 프레임을 그렇게 씌웠죠. 최상병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경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는, 그 이재명은 경로하는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든 이 파문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좀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진 그런 모습이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